안녕하세요. 가슴으로 낳은 인연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60대 남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의 큰 인연을 만나기 마련이죠. 그런 인연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라 그런가 인생의 풍파 속에 서로 다른 길을 걷다가도 언젠간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60대에서 70대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저에게도 하늘이 내려준 것과 같은 운명 같은 인연이 있답니다. 오늘 저는 인연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파란만장한 제 삶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19년 전 저는 아내와 함께 지방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했어요. 당시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평범한 셀러리맨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로 사정이 안 좋아지게 되자 가족의 미래를 위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에 뛰어들었죠. 제대로 장사를 해본 적도 없는데 그때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퇴직금을 끌어모아 호기롭게 슈퍼를 열었답니다. 하지만 주변의 아파트 단지를 여러 끼고 있어서 그런가 무모한 도전이라 생각한 것과 다르게 슈퍼는 초기부터 제법 장사가 잘 되었어요. 사장님 콩나물 1,000원어치만 달라고 했더니만 이렇게 많이 주시면 남는 게 있어요? 저야 좋지만 사장님도 먹고 사셔야죠. 안 그래요? 맞아요, 사장님. 지난번에 저한테도 서비스를 팍팍 넣어주셨잖아요. 감사하지만 한편으론 걱정되더라니까요. 저희 슈퍼 없으면 큰일 나요. 사거리 큰 마트에 있는 과일들은 비싸기만 하고 맛도 없어서 우리 애들이 여기 과일만 찾는단 말이에요. 꼭 오래오래 장사해 주셔야 돼요. 네? 단골이 하나둘 늘어가고 슈퍼의 입지도 단단해질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모아놓은 돈으로 슈퍼를 확장할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땅들을 매입해 볼까 생각하던 중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내와 함께 슈퍼를 어떻게 더 확장하는 것이 좋을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슈퍼 앞으로 한 노인과 아이가 리어카를 끌며 지나가고 있더군요. 저러다 떨어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폐지가 한가득 담긴 리어카를 앞에선 할아버지가 끌고 아이가 뒤에서 밀고 있었죠. 어?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오시네. 아시는 분이신가 봐요. 아이, 사장님 모르셨구나. 저 할아버지 이 동네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밤이고 낮이고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폐질 주우시는 분이죠. 다리를 저시는 걸 봐선 몸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저기 저 뒤에 있는 꼬마랑 하루도 빠짐없이 다니세요. 듣기론 손주라고 들었는데 맨날 데리고 다니는 게 학교에도 아마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유, 불쌍해라. 안쓰럽긴 한데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저 할아버지 싫어해요. 네? 싫어한다고요? 상가 사람들이야 박스 버리기 편하니까 그냥 두시는 것 같지만 우리 같은 엄마들은 저런 사람들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추레한 게 혹여라도 애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해코지라도 할까봐 걱정돼서요. 손님들의 말에 할아버지를 자세히 보니 정말 행색이 말이 아니더군요. 눈밑이 퀭하고 광대가 쏙 들어간 것이 며칠은 굶은 듯했고 어찌나 마르셨는지 팔과 다리는 뼈가 죄다 튀어나와 버려진 나뭇가지 같아 보였을 정도였거든요. 아이의 상태 역시 나빠 보였죠. 얼굴을 보아하니 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얼굴도 까맣고 눈에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게 어쩐지 애가 애답지 않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자기 몸보다 큰 리어카를 낑낑거리고 끄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딱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전 할아버지와 아이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신경을 쓰기 시작하니 왜 그간 알아보지 못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매일 몇 번이고 슈퍼 앞을 지나가시더군요.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회지를 주우셨죠. 그 모습에 저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아버지와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특히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아이들은 공부시켜야 한다는 신념 아래 밤이고 낮이고
뼈가 부서져라 리어커를 끄시던 어머니가 생각났죠.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이 떠올라 전 슈퍼를 지나가는 할아버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 두 손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빵 2개를 쥐어드렸죠. 할아버지, 잠시만요. 저기 별건 아닌데요. 이걸로 가다 식사라도 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 이러지 마십시오. 늙은인 그냥 폐지나 주우면 좋게. 제 부모님 갖다 드리는 거니 괜히 없지 마시고 받으세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저 아이도 밥은 먹여야 하잖아요. 끼니 거르지 말고 꼭 식사하세요.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봤자 수중에 떨어지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엄마를 통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매일같이 할아버지께 돈과 주전부를 챙겨드렸죠. 처음엔 극구 사양하시던 할아버지도 제가 끈질기게 부탁하니 결국에는 받아주시더군요. 아이고, 사장님이 이리 매일 챙겨주시니 어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할아버지, 말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일이 없어도 더 자주 들려주세요. 제가 말벗 해드릴게요. 세상에 이리도 감사할 때가 날 이렇게까지 챙겨준 사람은 여태껏 없었어요. 이 마음을 어찌 보답합니까? 할아버지께서 절 많이 찾아주시는 게 보답이세요. 아들 또래 친구 하나 생겼다 생각하시고 언제든 찾아오세요. 할아버진 그때부터 저희 슈퍼에 자주 들러주셨습니다. 저 아내는 슈퍼 한편에서 커피와 빵을 대접하면서 할아버지의 말벗을 자처했죠. 할아버지를 따라 들어온 아이는 처음에는 어색한지 쭈뼛거리며 거리를 두더니 나중엔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죠. 그래, 이름이 뭐라고? 경수예요. 강경수. 9살이에요. 정말? 아줌마도 딱 너만한 또래 아들과 딸이 있어. 너한텐 형이랑 누나겠구나? 형이랑 누나요? 그럼 둘이 남매인 거예요? 와, 둘이라서 재밌겠다. 맨날 같이 놀 수도 있고. 난 나밖에 없어서 심심한데. 슈퍼에 오면 아줌마가 놀아줄게. 자주 놀러와. 우와, 정말요? 정말 놀아주시는 거예요? 신난다. 아이는 저희 아내를 참 잘 따랐죠. 아내도 애들이 생각났는지 아이를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서 부모님을, 아내는 아이에게서 저희 애들을 겹쳐보며 두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고 그것에 보답하듯 두 사람도 저희를 많이 의지해 주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뉴스에서 올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하다는 예보를 계속해서 내보낼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얇은 옷이 신경 쓰였던 전 뉴스가 나온 김에 월동 준비는 잘하고 계신지 여쭤보았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체념했다는 듯이 대답하시더군요. 월동 준비는 무슨, 겨울이야 원래 추운 것이니 어쩔 수가 없지. 아니, 그래도 올겨울은 역대 최고의 한파라고 하던데 준비를 해놓으셔야죠. 뭐 준비할 것도 없어. 준비할 만한 집이 아니야. 준비할 만한 집이 아니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의 말을 의아하게 여긴 저와 아내는 이참에 할아버지 댁에 가보기로 했어요. 슈퍼에서 차로 30분을 달려 도착한 할아버지 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외곽 중에서도 개발이 전혀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산비탈에 중턱에 삐딱하게 세워져 있는 집은 경악 그 자체였죠. 할아버지 댁은 집이라기보단 움막에 더 가까웠습니다. 벽은 금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지붕의 슬레이트는 군데군데 떨어져 바람조차 막지 못할 정도였죠. 하지만 저희 부부가 더 경악했던 건 집안의 상황이었습니다. 천장은 온통 곰팡이에 뒤덮여 있었고 기둥이란 기둥은 죄다 썩어 새카맣게 변해 있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부엌에 들어간 아내는 요새 세상에도 아궁이가 있다며 수스라치게 놀라곤 이런 부뚜막 같은 곳에서 밥을 해드셨냐고 울먹거리더군요. 아내가 부엌에 놀랐다면 전 저대로 화장실에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댁 화장실이 우리 어린 시절에나 보던 그 더러운 푸세식 화장실이었거든요. 세상에, 여러분 믿어지세요? 시골에서조차 그런 화장실이 없어진 지 꽤 되었는데 아직도 그런 집이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 다 무너져가는 집에서 할아버지와 경수는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비위생적인 환경에 경악하는 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할아버진 그래도 손님이니 대접을 해야 한다며 방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방 안에 있는 것이라곤 얇은 이불 하나와 몇 가지의 옷, 그리고 몇 개의 액자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온통 곰팡이가 펴서 성한 게 하나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딱 하나 액자만큼은 새 것처럼 깔끔했죠. 액자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로 보이는 사람과 자식들로 보이는 세 사람이 함께 찍혀 있더군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할아버지에게도 가족이 있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자제분들은 안 계시나요? 저기 벽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니 장성하셨을 것 같은데 다들 어디 사세요? 자식들? 그래, 있었지. 아들 둘에 딸 하나, 무려 셋이나 있었다네. 근데 우리 첫째 아들은 15살 때 병으로 죽고 말았어. 큰아들이 죽고 남은 둘이라도 잘 키워보자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모르네. 또 병에라도 걸릴까 노심초사하며 키웠지. 그래도 둘째 아들은 결혼해서 경술 낳고 잘 사는가 싶었는데 그 둘째조차 연탄가스 중독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네. 다행히 경수는 우리가 돌보고 있어서 참변을 피했다마는 아들 내웬 병원에서 시름시름 앓다 결국 죽고 말았어.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일만 하다가 죽다니 어찌나 서글픈지 내 몇 달을 술독에만 빠져 살았다네.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았던 모양이지. 그 말씀을 끝으로 할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어요. 그저 주름투성이의 손으로 눈가를 어루만지며 새어나오는 눈물을 훔칠 뿐이었죠. 그 모습에 저도 그만 울컥하고 말았죠. 할아버지, 그럼 막내 따님은요? 살아 계세요? 딸은 살아있네만 결혼한 뒤로 한 번도 찾아오질 않았다네. 번듯한 집안의 남자랑 결혼해서 뛸 듯이 기뻤네만 그것도 다 처음뿐이었어. 사위가 날 어찌나 싫어하지 뭔가. 냄새 난다, 추하다. 장인인데도 사람 취급도 않고 손가락질만 해댔지. 딸은 그래도 아비라고 감사줄 줄 알았네만 다 내 착각이었지 뭔가. 사위 편을 들면서 일찌감치 집과 연을 끊어버렸다네. 이제 나의 그쪽 집안 사람이 다 됐어. 그럼 아내분은요? 폐렴으로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 의사는 약을 잘 쓰면 낫는다고 병원으로 오라고 했지만 우리 형편에 약값은 무리인지라 그저 참기만 했어. 그렇게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 2달을 못 버티고 말았네. 나에게 시집 와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갈 줄은 몰랐어. 할아버지의 다사다난한 인생살 들으니 그간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을지가 눈앞에 훤히 그려지더군요. 할아버진 그런 저를 보고는 괜찮다며 다 옛일이라며 애써 웃어 보이셨죠. 그리곤 자신은 다 늙었으니 이제 죽으면 그만이지만 남겨질 핏덩인 어찌하냐며 도리어 경수에 대한 걱정을 한가득 쏟아내셨습니다. 아내와 2 아들은 죽고 딸은 떠나고 남은 건 우리 경수뿐이야. 아이고 딱한 거. 내가 몸이라도 성해서 일이라도 제대로 하면 좋으련만 이 당뇨 합병증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니 저 어린 것이 굶고만 있다네.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서 뭐 할까 싶다가도 저 가여운 목숨이 눈에 밟혀 갈 수가 없어. 애비도 죽고 애미도 죽은 데다 형제도 하나 없으니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뿐인데
내가 없으면 저 녀석은 어찌 사노. 내가 그게 걱정돼서 처승에서도 눈을 못 감을 지경이라네.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할아버지와 경수를 살뜰히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내는 경수의 영양 상태가 걱정되었는지 반찬들을 만들어 할아버지께 꽉꽉 채워놓았죠. 경수야, 아줌마가 반찬 가져왔으니까 많이 먹어. 우와, 멸치볶음에 소세지잖아. 아줌마 감사해요. 아줌마께서 해주시는 음식은 전부 다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 그래. 우리 경수 많이 먹고 힘내서 학교 열심히 다니자. 싫어요. 저 학교 안 다닐래요. 경수야, 지난번부터 묻고 싶었는데 왜 학교는 안 가려고 하는 거야? 학교 가는 거 싫어? 누가 괴롭히는 거야?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할아버지랑 떨어지는 게 걱정돼서 싫어요. 할아버진 내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아버지에게 가족은 저밖에 없는데 제가 떨어졌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 말에 아내는 경수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렸다는 걸 눈치챘다고 해요. 자기가 떨어져 있다가 혹시라도 부모님처럼 변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죠. 아내는 경수의 깊은 상처를 느꼈다고 하더군요. 경수야, 경수는 할아버지 사랑하지?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그럼요. 경수가 할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딱 하나야. 그건 바로 경수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데, 경수가 할아버지를 도와 폐지를 줍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지만, 할아버진 학교에서 경수가 열심히 공부해서 경수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더 기쁘실 거야. 그래요?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할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그럼 기뻐하다마다 어른들에겐 자식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만큼 큰 효도가 없단다. 그러니 우리 경수도 얼른 학교 가서 할아버지께 효도하렴. 아줌마가 내일 시장에서 책가방도 사주고 옷도 사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학교에 가는 거야. 알았지? 등교를 거부하던 경수는 아내의 오랜 설득 끝에 학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경수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학교에는 잘 적응하고 있는지 항상 신경을 썼죠. 아내가 경수의 영양 상태와 교육에 신경 썼다면 저는 할아버지의 건강과 집안 상태에 신경을 썼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그 허물어가는 집을 어떻게든 해야겠다고 싶었죠. 고민 끝에 저는 가게를 확장하고자 모아뒀던 돈을 할아버지께 쓰기로 했어요. 저는 인부들을 불러 할아버지 집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형편에 돈이 많이 든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집을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아마 사연투브 애청자 여러분들도 그 집을 직접 보게 되신다면 그냥 지나치시지 못했을 겁니다. 방 안에 쥐나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건 물론이요. 비만 오면 새는 통에 집안 곳곳 대야를 받쳐놔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이 온통 곰팡이 투성이었던 겁니다. 사장님, 제가 공사를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이런 집은 생전 처음 고쳐봅니다. 이런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사람이 산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저 어렸을 때 살았던 시골집보다 못하니 아휴 이거야 원. 그러니 잘 좀 부탁드립니다. 비바람이 쳐도 문제 없게끔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일주일을 꼬박 공사한 끝에 다 허물어가던 집은 새 집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대충 둘러보아도 눈이 떡 벌어질 정도였죠.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너무 하얗고 깨끗한 게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아요. 벽이나 바닥에 곰팡이도 하나 없고 부엌도 엄청 깨끗해요. 우와, 할아버지 빨리 와보세요. 이제 우리 집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야호!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서 맨날 참았는데 이젠 밤에도 갈 수 있겠다. 아줌마, 이게 정말 우리 집 맞아요? 꿈은 아니죠? 그럼 꿈 아니야. 이제부터 여기가 경수하고 할아버지하고 살 집이야. 아싸, 신난다. 신난 경수는 집안 여기저기를 열어보며 방방 뛰었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경수를 바라보기만 하실 뿐
좀처럼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보셔야죠. 돈이 한두 푼이 든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 많은 돈을 우리한테 써도 되나? 미안해서 이걸 어쩌나. 얼마 들었어? 어? 말해보게. 내가 조금이라도 보탤 테니까. 뭘 그런 걸 신경 쓰고 계셨어요. 음, 그럼 제가 할아버지께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그래, 어서 말해보게. 내 뭐든지 할 테니까. 할아버지, 그간 많이 힘드셨죠? 할아버지 지난 세월을 이것으로 다 보상받으실 순 없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갔기에 복받았다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경수를 위해서라도 저희 부부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해 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경수와 함께 힘내주세요. 아시겠죠? 그 대신 저희가 도울 수 있을 만큼 돕겠습니다. 이 집은 제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제 말에 할아버지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눈물에 당황한 제가 안절부절 못하자 할아버지께선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감싸주시며 연신 고개를 숙이셨답니다. 나 같은 노인네에게 마음을 써주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다 쓰러져가는 초가상간을 궁궐처럼 고쳐주다니 내가 이런 복을 누려도 되는지 모르겠을 정도네. 자네에게 미안하고 또 고맙네. 정말 고마워. 저희 부부는 새 집에서 살게 된 할아버지와 경수를 보살피며 한동안 즐겁게 지냈어요. 같이 과일도 먹고 담소도 나누며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할아버지께선 그때마다 저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는 그 말씀에서 삶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고 그로부터 3년 뒤 할아버진 결국 앓고 있던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경수 말로는 아침에 할아버지를 흔들어 깨워도 움직이지 않으셨다고 해요. 소리도 없이 잔잔하게 주무시듯 돌아가셨던 거죠. 그러나 할아버지가 조용하게 가신 것과 다르게 남겨진 저희는 슬픔에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만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저 혼자 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요? 할아버지, 제발 일어나 보세요. 저 정말 외톨이로 두실 거예요? 제발, 제발 저 혼자 두지 마세요.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경수는 떼를 쓰며 울부짖었어요. 저희도 졸지에 혼자가 되어버린 경수가 안쓰러워 그런 경수를 붙잡고 몇 번이고 눈물을 훔쳤죠. 저희는 품에 안긴 경수를 보면서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지금처럼 품에서 놓고 싶지 않았지만 그럴 순 없었어요. 당시 저는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큰 사기를 당했고 가세는 절대적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경수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질 않았거든요. 게다가 저희에게는 이미 중학생이 되어버린 아이들이 있었기에 현실적으로 무리였죠. 저희는 결국 경수를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수야, 미안해. 아줌마가 널 끝까지 보살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들처럼 보살폈는데 이런 식으로 보내야 한다니 아줌마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 미안해.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울지 마세요. 지금까지 절 돌봐주신 것만 해도 감사했는걸요. 아줌마, 저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효도하는 거라는 말씀 말이에요. 저 고아원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할아버지에게 장한 손주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 울지 마세요. 지금은 이별하지만 우리 꼭 다시 만날 거예요. 제가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누구보다도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습니다. 아줌마 아저씨께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만큼요. 이제 겨우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아이라고 믿을 수 없게끔
경수는 의젓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는 그것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죠. 경수의 입에서 저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그럼에도 참고 견디며 도리어 아내를 달래주니 대견스러울 수밖에요. 저희는 할아버지가 없는 그 집에서 미래를 기약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옷과 채 몇 가지의 소지품을 챙겨 고아원에 가는 길에 아내는 경수에게 쪽지 하나를 건네주더군요. 경수야, 이건 아저씨 핸드폰 번호야.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이 번호로 꼭 전화해. 일이 없더라도 아줌마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렴. 이 아줌마가 다 들어줄게. 네, 그럴게요. 꼭 연락할게요. 경순 그렇게 말하며 저희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아내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 어린 것이 혼자 잘 살아갈 수 있겠냐며 끝까지 보살피지 못해 미안하다며 어찌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본 경수의 얼굴이 아른거려 헤어지고 나서도 저는 계속 경수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약소했지만 경수 앞으로 돈도 붙이고 계절별로 옷가지들을 보내주었죠. 경수가 감사하다며 제 핸드폰으로 몇 번 연락하기도 했었죠. 특히 아내는 경수를 위해 편지 등을 고아원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동안은 그런 교류가 계속되었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 걸까요? 경수를 떠나보낸 때부터 저의 인생은 힘듦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속을 많이 썩였죠. 아이들은 심하게 반항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사춘기 때문이겠거니 했지만 같은 반 아이들의 돈을 뺏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 그저 아이들의 일탈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일을 여러 번 벌이고 말았죠. 아니, 아버님, 어머님, 도대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애들이 저번에도 또 다른 아이들의 돈을 훔쳤어요. 이번이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이제 쟤네들도 곧 성인입니다. 학생이니까 용인되는 거지. 사회에서 저런 행동을 하면 잡혀 들어가요. 아버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저 녀석들 졸업만 무사히 할 수 있도록 봐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할 테니까 부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학교에 찾아가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휘되도록 빈 적이 여러 번. 겨우 졸업한 아이들에게 졸업장도 땄으니 이젠 성인으로 잘 살아달라 부탁했지만 소용없더군요. 아이들이 혹여라도 사고라도 칠까 저희는 아이들을 혼내도 보고 달래도 봤지만 다 그때뿐이었어요. 아이들은 아내에게 자꾸만 돈을 요구했고 그때마다 저희는 동네가 떠나가라 다투어야만 했습니다. 주다 이제 더는 줄 돈도 없을 때 아이들이 좋은 투자처가 생겼으니 그걸로 새 삶을 시작하겠다며 아내의 적금 통장을 내달라고 하더군요. 적금 통장을 달라고? 너희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도대체 왜 그래? 언제까지 속을 썩일 거야? 아니 엄마, 우리에게 통장을 주기만 하면 돈을 몇 배로 불려준다니깐? 지금까지 그렇게 가져간 돈이 얼만 줄 알아? 너흰 정말 왜 그래? 엄만 그냥 너희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사람답게 살길 바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쩜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잔소리하려면 차라리 돈을 주고 나서 해. 뭐라고? 너 돈 그만 못해? 적금 통장 때문에 아이들과 몇 번을 언성을 높이며 싸웠는지 모릅니다. 특히 그간 아이들의 행보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아내가 이 돈을 가져가면 엄마 아빠 다시는 못 보는 건 줄 알라며 으름장을 놓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이들은 막무가내였어요. 하지만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아내는 통장을 뺏기고 말았고 아이들은 통장만을 가져간 채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나중에 경찰에게서 연락이 오길 다단계가 주도적으로 계획한 억대 사기에 휘말리는 바람에 투자자 대부분이 돈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뭐라고요? 다단계 사기요? 네, 지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자녀분들도 피해자이시죠? 하지만 다단계가 다 그렇듯 피해자가 곧 가해자이기도 하기에 저희도 뭘 어떻게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자녀분들 연락은 하시는 거죠? 아니요. 나가고 나선 전화 한 통 없어요. 연락이 없어진 지가 얼마나 되셨죠?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해외 도주 가능성이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찾으면 연락드리죠. 빚 갚는 처지에 한 푼 두 푼 아껴 모아뒀더니 졸지에 자식들에게 사기를 당한 꼴이 되어버린 저희는 마지막 남았던 적금까지 날리게 되자 앞날이 아주 깜깜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저희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핸드폰 번호를 여러 번 바꾸어가며 해외로 잠적해버렸죠. 하지만 돈도 없고 아이들도 잃은 저희 부부의 불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불행이 남아 있었죠. 빚 문제로 여전히 허덕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빚 문제로 은행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저희 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세월이 흐른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답니다. 저희 부부에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좌절을 안겨주었던 그날의 일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여보, 저기 좀 봐요, 저기. 당신 왜 그래? 저기 우리 슈퍼잖아요, 슈퍼. 우리 슈퍼가. 이게 뭐야? 우리 슈퍼가 불타고 있잖아. 119, 119 불러, 빨리. 문을 닫을 때만 해도 멀쩡하던 슈퍼가 어찌된 일인지 불길에 휩싸여 활활 타오르며 하나둘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의 신고로 119가 오고 불은 곧 진압되었지만 이미 슈퍼는 새까맣게 타버린 뒤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잿더미로 변해버린 슈퍼 앞에 주저앉아 땅을 두드리며 오열했지만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다고. 저기에 우리의 피와 땀이 다 있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날릴 순 없어.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제 어쩌냐고요? 방화로 추정된다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저의 피와 땀이 담긴 슈퍼를 태운 방화범을 끝끝내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슈퍼에 불이 난 지도 몇 달, 수사도 진전 없이 흐지부지 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저희 슈퍼가 슬슬 잊혀갈 때쯤 결국 저희는 빚과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집을 팔고야 말았죠. 허름한 반지하 방을 겨우 얻어 길거리에 나앉은 것만 간신히 피했을 뿐 저희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돈은 돈대로 나갈 때가 많은데 수입이라곤 한 푼도 없으니 점점 생활이 쪼들려갔죠. 그때부터 아내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화병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하기야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마지막에 남은 슈퍼까지 잃었으니 제정신을 유지하는 게 더 이상했죠. 아내는 점점 움직이지 못하다가 결국엔 아예 자리에 몸져 누워버렸죠. 저는 막노동을 하면서 병든 아내를 어떻게든 보살피려고 노력했지만 나이가 들었는지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을 때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아저씨 아저씨 소리만 되풀이하며 울기만 하더라고요. 다른 말은 일절 없이 그저 울기만 하는 것에 답답해하고 있는데 남자가 아주 뜻밖의 소리를 하더군요. 그때 제가 어찌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가슴이 어찌나 요동치는지 심장 소리가 밖으로 다 들릴 것만 같았죠. 아저씨, 저 경수예요. 그때 아저씨가 도와준 할아버지 댁 손자 강경수요. 아저씨 저 기억하세요? 경수? 너 경수 맞아? 우리 경수가 맞아? 네, 맞아요. 저 강경수예요. 아저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놈아, 너 왜 이렇게 연락 한 통 없었어? 내가 네 연락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10년 전에 연락하고 그 뒤로 왜 연락하지 않았던 거야? 이 아저씨가 서운하다, 너무 서운해.
아저씨 죄송해요. 저 아저씨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었거든요. 내가 돌본 녀석이 이렇게 컸다며 자랑스러워 하실 정도로 멋진 모습이 될 때 가야겠다. 그렇게 스스로 다짐했기 때문에 연락하는 게 늦어졌어요. 늦게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아니다. 지금이라도 잊지 않고 연락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그래, 어디냐? 와서 밥이라도 한 끼 먹자꾸나. 아저씨가 네 얼굴 좀 보자. 어? 그럴게요. 지금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경수는 음료수니 과일이니 양손 가득 선물을 사서는 제가 보내준 주소를 따라 다음날 점심때 집에 방문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경수는 얼굴도 남자다워지고 키도 많이 큰 게 세상 멋있어졌더군요. 그때 꼬맹이 경수가 이렇게나 잘 자라다니 정말 감격스러웠죠. 하지만 제가 경수의 얼굴과 어깨를 이리저리 만져보며 감회에 젖어 있을 때 경수는 변해버린 저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 같더군요. 아저씨, 왜 이런 곳에서 계세요? 집이랑 슈퍼는 어쩌고요? 그간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 걱정 말고 표정 풀어라. 이젠 아저씨 괜찮다. 제가 멋쩍게 웃으며 말을 돌리려 해봐도 소용없었죠.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된 일인 거예요? 예? 별거 아니다. 그냥 내가 바보처럼 보증을 잘못 서서 빚을 졌을 뿐이야. 그 일로 집이 기울고 결국 널 끝까지 돕지 못하고 떠나보냈어. 그걸로 내가 벌을 받은 모양이다. 벌이라뇨. 그런 말씀 마세요. 그 누구보다 선하게 사셨는데 벌이라뇨. 빚으로 허덕이고 있을 때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그가 모은 돈을 사기로 날려버리더니 해외로 도망쳐 버렸어. 여태껏 연락조차 한 통 없구나. 그럴 수가.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슈퍼까지 불타고 말았단다. 경찰은 방화라고 하던데 결국 그 범인을 잡지 못했지. 지금은 막노동 일도 하며 어떻게든 돈을 벌고 있다마는 그것도 늙어서 쉽지가 않어. 아내도 영 몸이 좋질 않으니. 아주머니가요? 아주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눈물을 참던 경수는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고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어요. 아주머니, 저예요. 경수예요. 아주머니께서 그렇게 아껴주셨던 강경수요. 우리 경수 왔니? 경수야, 아줌마가 우리 경수 정말로 보고 싶었단다. 제가 왔는데 왜 누워 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왜 못 일어나고 계세요? 네? 아주만 걱정하지 마. 그냥 몸이 좀 쇠약해졌을 뿐이야.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아프신지 몰랐어요. 제가 너무 늦었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긴 뭘 죄송해. 괜찮어. 우리 경수 키도 크고 훤칠한 게 이렇게 양복까지 입은 걸 보니까 너무 멋있구나. 마치 TV에 나오는 탤런트 같아. 경수야, 그간 어떻게 지낸 거니? 울지 말고 이 아줌마한테 이야기 좀 들려줘. 그래, 경수야. 그리고 잊지만 말고 이리 와서 앉아봐라. 어찌 살았는지 듣고 싶구나. 그렇게 경수는 저희 곁에서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경수는 고아원에서 열심히 공부한 끝에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진학했다고 하더군요. 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자 대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제안받았고 마침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곧장 입사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의 약속을 잊지 않은 경수는 회사에서 첫 월급을 타자마자 저희에게 연락해 온 것이었어요. 우리 경수 서울에서 좋은 학교도 나오고 이름난 대기업에도 다니고 정말 기특하다 기특해. 아줌마 말이야. 우리 경수가 이렇게도 잘 자라주어서 너무나도 기뻐. 아줌마 말 듣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줘서 정말 고맙구나. 널 그렇게 보내고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응어리가 졌었는데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어, 경수야. 헤어지고 나서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아줌마 믿고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 아주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더 고맙죠. 절 사람답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있잖아요. 사실 저 아주머니가 어릴 적에 사준 책가방이랑 옷 하나도 안 버렸어요. 저 고아원에 있을 때 보내주신 편지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저씨가 절 위해 붙여주신 돈, 그것도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갖고 있어요. 아니 왜? 경수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거 사라고 보내준 돈인데 쓰지 그랬어. 아저씨가 주신 돈을 제가 어떻게 써요? 전 그 돈을 도저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 돈을 쓰면 저에게 보내주신 마음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편지와 함께 차곡차곡 모아만 놨어요. 경수야. 고아원에서 매일 밤 편지랑 돈을 보면서 공부했어요. 만나러 가고도 싶고 전화도 걸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어른이 되면 그때 떳떳하게 만나자고요. 그런데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힘들고 아프신 줄 알았다면 먼저 연락할 걸 그랬어요. 죄송해요. 제 고집에 너무 늦게 연락드린 것 같아요. 저희 앞에서 또다시 눈물을 터뜨리는 경수를 보며 저와 아내도 결국 울고 말았어요. 그때 어린 녀석이 저런 생각을 하며 살아왔다니 그 기특한 마음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 우리 경수 이제 다 컸으니 아저씨랑 술이나 한잔할까? 술은 자고로 어른한테 배워야 진짜인 거야. 네, 오늘 저에게 술을 제대로 찐하게 가르쳐 주세요. 좋아, 이 아저씨가 잘 가르쳐 주마. 경수야, 막걸린 먹을 줄 알아? 그날 저와 경수는 아내 옆에서 막걸리 마시면서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저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저희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경수에게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저에게로, 저에게서 경수에게로 이어지는 삶의 지혜가 우리의 밤을 오래도록 밝혀주었죠. 경수를 만난 다음부터 저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가 19년 전 경수를 도와줬던 것처럼 이번엔 경수가 저희를 도와준 거였죠. 먼저 경수는 아내를 지역에서 이름난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돈이 많이 드니 그러지 말라고 제가 한사코 말려도 아주머니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다며 듣질 않았어요. 약으로 버티던 아내는 병원의 집중치료를 받게 되니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처음엔 숟가락 하나 까딱 못했던 몸이 점점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엔 조금이나마 걸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내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경수는 저를 부동산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곤 봐둔 곳이 있다며 저에게 집 한 채를 보여주었죠. 평수는 넓지 않았지만 저와 아내가 살기엔 알맞은 집이었어요. 경수야, 그러지 마라. 아무리 지방이라지만 그래도 한두 푼도 아닌데 이러면 이 아저씨가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모처럼 높은 연봉을 받는데 저축을 좀 더 하지 그러니, 어? 아저씨, 저 어렸을 때 살았던 집 기억하세요? 쥐랑 벌레가 친구였을 정도로 다 쓰러져 가는 집이요. 어두워지면 화장실도 무서워서 못 가고 꾹 참아야 했던 그 집 말이에요. 그걸 아저씨가 다 고쳐주셨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아저씨, 너무 그러지 말고 받아주세요. 네? 경수야, 우리가 이걸 받아도 되겠니? 그럼요. 당연하죠. 아저씨는 받을 자격이 충분하세요. 게다가 아주머니께서 건강하시려면 좋은 환경에 있으셔야 하잖아요. 다 아주머니를 위해서다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정말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아유, 우리 아저씨 이렇게 눈물샘이 약해지셔서 어떡해요. 울지 마시고 어서 사인하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경수는 집 근처에
그때 저희 슈퍼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의 슈퍼도 차려주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다시 한번 사장이 되었다는 생각에 저는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느낌에 몸까지 젊어지는 기분이 들 정도였죠. 경수야, 내가 다시 사장이 됐다는 게 믿기질 않는구나. 아저씨 재능을 썩히시면 안 되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에이, 걱정 마세요. 아저씨만큼 장사에 재능이 있으신 분도 없어요. 아저씨, 지금은 제가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일 도우러 종종 내려올게요. 그때처럼 저에게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장사를 안 해 감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걱정했던 우려와 다르게 두 번째 슈퍼 역시 장사가 잘 되었어요. 이런 불경기 속에서 감사하게도 동네 그 어느 가게보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죠. 아내 역시 몸 상태가 완전히 좋아져서는 이제 종종 슈퍼일을 도우러 나옵니다. 제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아내는 집에 있는 게 더 답답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슈퍼에서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는 아내를 볼 때마다 한창 때 아내가 생각나 주책맞게도 자꾸 눈물을 흘리고 한답니다. 아이고, 당신 나이 먹더니 눈물샘이 많이 약해졌네. 남자들도 갱년기 온다고 하더니만 남성 갱년기 뭐 그런 거야? 아니, 난 그냥 당신이 이렇게 다시 움직이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 내 몸은 걱정하지 마. 경수 덕에 몸도 가뿐한 게 오히려 예전보다 더 힘차게 일할 수 있을 정도야. 아이고, 세상에. 이 양반이 울지 말라고 했더니만 더 우네. 요새 저희 부부는 주중엔 일하고 주말엔 경수와 만나 나들이를 나가기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지난날의 아픔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 것만 같았어요. 경수 덕에 저희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얼마 전 경수가 갑자기 말도 없이 결혼할 신부감을 데리고 오더군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결혼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죠. 깜짝 방문에 저희 부부가 놀라 굳어졌는데 경수가 다짜고짜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경수야, 뭐 하는 거야? 왜 갑자기 무릎을 꿇는 거니? 아버지, 어머니, 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경수가 저희를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렀으니까요. 절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부터 두 분을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처럼 모시고 싶어요. 사실 전 어릴 때부터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이분들이 정말 내 진짜 아버지 어머니면 좋겠다. 그럼 내가 평생을 효도하며 살 텐데 하고요. 처음 만났을 무렵부터 지금까지 두 분과 가족이 되는 것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도 더 상상했어요. 아이고, 경수야, 당연하지. 우리도 널 자식처럼 여기고 있어. 이 아줌마가 가슴으로 낳았다고 생각하면 널 돌받는 걸. 알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에게 가족 같은 정을 베풀어 주신 걸 누구보다 잘 알죠. 그렇게 두 분을 언제까지고 남처럼 부를 수는 없어요. 저에게 가족은 이제 아저씨 아줌마뿐이에요. 절 받아주세요. 저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혼주석에 앉으셔서 저희를 위해 화촉을 밝혀주세요. 제가 그 화촉을 평생의 진리 삼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지. 넌 우리 아들이나 다름없다. 그래, 경수야. 우리가 네 화촉을 밝혀주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 절 받으세요. 아들이 큰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 절도 함께 받으세요. 앞으로 며느리로서 경수 씨 못지않게 두 분을 열심히 모실게요. 경수는 저희에게 혼주석에 앉아달라고 부탁하더군요. 큰 절을 올리는 모습이 어찌나 남자답고 의젓해 보이던지 저와 아내는 며느리 될 사람을 눈앞에 두고 주책맞게 눈물을 보이고 말았죠.
이렇게 눈물샘이 약해져서야 경수 결혼식에서도 펑펑 우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지경이었답니다. 결혼식 날짜는 겨울이 지나고 개나리가 필 때쯤으로 정했습니다. 한복이니 혼수니 물건을 고를 땐 그날이 올까 싶었는데 이제 그것도 몇 달 남지 않았네요. 만약 그날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할아버지와 경수를 외면하였다면 제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할아버지를 남들처럼 냄새난다, 더럽다 업신여기고 아내가 경수를 나 몰라라 내팽개쳤다면 우린 우리에게 찾아온 기적을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가 할아버지와 경수를 사랑으로 보듬고 도와주었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소중한 인연으로 남을 수 있었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으로 돌봐주세요. 그 인연이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에게 가족의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가족의 사랑에 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예요. 저는 삶의 풍파들을 겪으면서 돌발 상황과 시련 속에서도 가족과의 연결고리가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것이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 하여도 말이죠. 저희 부부가 과거를 딛고 일어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아가려는 경수를 지지하듯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들의 새로운 출발에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와의 인연으로 제 삶에 평화가 찾아와 준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